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임진왜란 중 벌어진 3대 대첩을 꼽으라면 누구나 반론의 여지 없이 진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도대첩을 꼽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치러진 진주대첩의 경우에는 진주성을 지키던 김시민이 왜군들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1차 전투, 그리고 권율이 지키는 행주산성을 공략하고자 일본에서 가장 잘나가는 다이묘들이 협동하여 공격했으나 대패했던 행주대첩, 섬나라 원숭이들답게 수군 전력은 우리가 위에 있다며 자신만만해하다가 이순신의 하객진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꼽는 3대 대첩은 따로 있었으니 1593년 고니시 유키나가의 기습 공격으로 조명연합군이 탈탈 털리게 된 벽제간 전투, 1597년과 1598년 두 번에 걸쳐 일어난 가토 기요마사의 울산성 방어 전투, 1598년 시마즈 요시히로의 사천성 방어 전투를 꼽고 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평가할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 욕심으로 인해 조선과 명나라를 건드려서 벌어진 대외전쟁이며, 이로 인해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벌어진 세키가하라 전투, 오사카 전투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는 대변혁의 시기임에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실책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임진왜란이 조선과 일본이 치룬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은 명나라와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싸운 전쟁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조선 일본이 아닌 명나라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방영된 대부분의 전국시대 관련 내용들을 보면 조선과 싸우러 간다는 게 아니라 명나라와 싸우러 간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선과 명나라에게 패배에 물러난, 결과적으로 일본은 패전국인 상황이니 안 그래도 파란만장했던 전국시대의 다이묘들 이야기가 더 중요했던 현대의 일본인들에게는 임진왜란 같은 전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안 좋았던 또는 비극적인 또는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 다소 쉬쉬하며 덮어두려는 일본인들의 전형적인 관념들과 일부분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량해전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보급로가 끊길 것을 우려해 결국 후퇴를 거듭하며 남해안 일대에 방어선을 치게 되고, 외성을 쌓아 올려 결사항전의 의지를 비추니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의 공수가 뒤바뀌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은 서로군, 중로군, 동로군을 편성하고 이순신의 수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사로 병진작전을 구사하게 되면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키던 순천 외성, 시마즈 요시히로가 지키던 사천 외성, 가토 기요마사가 지키던 울산 외성을 동시에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성을 수복하고 왜군들을 몰아내고자 조명연합군이 줄기차게 공격하며 노력하였으나 왜군들의 필사적인 방어로 인해 대규모 병력 손실만 입은 채 그대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조선에 주둔하던 지휘관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불어 명나라와 조선 수군에게 처발처발하니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해상 보급로마저 완전히 차단당한 상황에서 겨울에 접어들자 식량이 부족해진 왜군들은 결국 철수를 결심, 이를 극비에 붙이며 본국으로 철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왜군의 테러 차단을 위해 명나라와 함께 순천 외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공격하면서 테러를 끊어놓고 있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나라 주둔군 사령관인 진린에게 뇌물을 주며 퇴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몰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천에 주둔 중이던 시마즈 요시히로, 고성에 주둔 중이던 다치바나 무네시게, 남해에 주둔 중이던 소 요시토시 등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군 전선 300여 척을 이끌고 노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순신도 왜군에게 포위되어 공격당할 것을 우려해 노량의 좁은 해협으로 출전할 것을 결심, 왜군 전선이 들어오는 것을 맞추어 기습을 감행하여 어두컴컴한 야밤에 노량해전이 시작됩니다. 조선 수군의 기습에 당황한 왜군은 노량에서 후퇴해 관음포에 이르렀으나 관음포 근처에서도 매복하고 있던 이순신의 수군에 의해 괴멸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한 승리를 잡고자 했던 이순신이 돌격하자 왜군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방어선이 제일 약했던 명나라 수군을 향해 돌진하였으나 이순신의 구원 병력으로 이마저도 시료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순신도 왜군을 절대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맹공을 감행, 조선 군사들도 7년간 국토를 불지르며 잔악무도하게 조선을 유린한 왜군들에게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증오심에 불타게 되는데, 이는 이순신을 비롯해 조선 수군에는 철저한 응징과 보복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관음포에서 어떻게든 버티려던 왜군들도 조선과 명나라가 지나치게 몰아붙이니 살 길을 열기 위해 발악하고 있었는데, 조명연합군은 왜군보다 수군 전력이 부족했음에도 극단적인 어택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1598년 12월 16일 새벽 시간까지 이어진 긴 전투 끝에 도망치는 왜군들을 추격하기 위해 맨 앞에서 돌진하던 이순신은 적 함대에서 쏜 총탄 한 발에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결국 간신히 포위망을 풀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시마즈 요시히로 등 왜군 일부는 노량에서 후퇴, 부산에 집결한 왜군들이 퇴각하며 7년간의 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인명 및 물자의 피해가 막심했고, 다수의 문화재를 비롯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방화로 없어졌으며 종묘, 보신각, 사대문을 제외하고 궁성과 육조가 전부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실록과 선조 이전의 조선왕조실록도 사라졌으며 농업 및 산업 기반이 대거 파괴되면서 경작지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반일감정과 명을 향한 사대주의가 더 확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